네, 오늘 삼삼국 온에어는 증권시장부 시다연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 참여하시는 분들이라면 SMR 요거 다 알고 계세요. 소형 모듈 원자로인데 굉장히 핫합니다. 한국과 미국 모두 동시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인데요. 관련주들이 또 급등을 하면서 투자자분들의 관심도 많이 쏠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원자력 관련주는 올해 연초 이후부터 계속 많이 올랐었는데 네. 그 중에서도 그 말씀해주신 것처럼 작지만 강한 원자로라고 제가 별명을 붙여봤는데 네. SMR이 또 약간 따로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오늘 네.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자, 요 SMR이라고 하면 조금 더 부연해 주신다면? 네. 소형 모듈 원자로가 네. 풀 네임이고요. 네. 최근에 그 기존의 대형 원전, 대규모 이런 원전에 비해서 안정성이나 건설 비용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보완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차세대 원자력 발전이라는 포인트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 그 러우 전쟁 이후에 에너지 자립에 대한 문제가 조금 부각이 되면서 좀 더 현실적으로 빨리 쉽게 지을 수 있는 SMR 이 괜찮지 않나? 이런 도입 속도가 빨라지는 추세이고요. 네. 앞으로는 대형 원전도 물론 바로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SMR 중심으로 무게 중심이 좀 옮겨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진단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SMR 열풍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힘을 준 감도 있고요. 네,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그 원전 생태계를 회복시키겠다 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SMR 연구개발 지원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혀왔고요. 국회에서 최근에 그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SMR 특별법을 대표 발의를 했는데요. SMR 기술 연구개발 지원책이랑 민간 기업이랑 같이 육성하겠다, 재정적으로 지원하겠다, 요런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요런 내용이 골자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지원책을 마련하는 게 우리나라뿐만은 아닌 듯한데요. 네. 미국, 영국, 캐나다 이런 주요 원래 원전 강국으로 뽑혔던 나라들도 이미 소형 모듈 원자로 SMR 개발 관련해서 지원 정책을 국가 차원에서 다 내놨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2020년에 에너지법을 제정해서 SMR 연구 개발이나 실증 사업 이런 장기적으로 예산을 이미 지원하고 있고, 영국도 지난 23년에 대형 원자력부를 설립해서 SMR 관련해서 이 프로젝트의 전 주기를 지원하는 데 국가적으로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정책 얘기 나오면 또 시장은 그대로도 금방 반영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도 있잖아요. 주가도 따라서 갔죠, 좀. 네, 맞습니다. 오늘은 조금 떨어졌던데 연초 이후랑 최근 한 달 기준으로 보면 되게 많이 오르기는 했거든요. 일단 딱 원전 관련해서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랑 한전기술 이 한 달 기준으로 각각 70%대, 60%대 이렇게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BHI 20%대. 그리고 오늘 조금 주목할 만한 종목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게 태웅이라는 종목인데요. 같은 기간 110% 가까이 오른 상태입니다. 연초 이후로도 두산 에너빌리티 220%대 올랐고요. BHI랑 태웅이 180%, 160%대 하고 한전기술이 80%대 올랐습니다. 네, 이게 여러분 두산 에너빌리티고요. 한전기술도 우리 한번 차트 보고 갈까요? 왜냐하면 신하영 기자가 지금 수치로 정리를 해줬는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오늘 이제 말씀해주신 BHI라든지 태웅 같은 경우도 이러한 주가 움직임이 보였다는 점까지 체크가 됩니다. 자, 그럼 지금 주가 흐름으로 보였는데 한전기술이나 두산 에너빌리티 외에도 지금 보셨듯이 태웅, BHI 이렇게 빠지지 않고 언급이 되는 종목입니다. 두 기업은 어떤 점에서 각각 주목을 받고 있는 건지 체크해 볼까요? 지금 주가 같이 봐주신 종목이 4종목인데
우선 그 딱 흔히 생각하는 대장주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한전 기술은 원자로랑 원자력 설계 분야에서 독보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고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는 뭐 SMR도 그렇지만 원전 자체를 뭐 설계하고 제작하고 네. 기계 장비 조달까지 다 가능한 거의 유일한 국내 대형 제조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 두 종목에 비해서 태웅이랑 BHI는 조금 상대적으로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두 기업의 공통점은 우선 SMR의 기계적인 기반을 구성하는 핵심 기자재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어떻게 보면 한전기술이나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딱 중심 종목에서 그 주변부까지 온기가 확산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는데요. 예. 태웅은 딱 SMR만 하는 건 아니고 풍력, 원전, 뭐 조선 이런 선박용 단조품을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단조품. 네, 단조 저도 찾아보니까 네, 네. 뭐 가열된 금속 재료에 이렇게 기술을 가해서 뭐 단련하고 성형하고 해서 고강도, 고내구성이 요구되는 뭐 풍력, 조선, 발전, 플랜트, 산업기계 요런 산업 전 분야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이게 SMR에서도 꼭 필요한 부품으로 쓰이고 있다. 네, 맞습니다. 예. 1분기 그 사업보고서 보니까 분기 보고서 보니까 1분기 말 기준으로 아직까지는 원자력 관련 매출액이 아주 큰 편은 아니기는 합니다. 5% 전체 매출의 5%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풍력, 조선, 산업기계 이렇게가 각각 44, 21, 19% 요 정도라 사실 대부분을 차지하기는 하거든요. 예. 근데 어떻게 보면 원전 산업 단조품 관련해서 기술력은 이미 보유하고 있으니까 관련 시장이 커지면 요 매출 파이도 같이 늘어날 수 있겠다. 요런 기대감이 작용을 하는 것 같고요. 하지만 꼭 원전은 아니더라도 풍력이나 조선이 지금 다 활황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도 지금 조금 기대를 한번 받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저는 봤습니다. 네. 태용 일단 정리를 해주셨는데 원전 관련 매출이 아직까지는 좀 한 자릿수 적기는 하지만 더 커질 가능성이 있고 그뿐만이 아니라 주력으로 하고 있는 여타, 조선, 풍력 등이 지금 다 주목을 받고 있는 섹터는 어떻게 맞습니다. 보면 네, 이런 네. 부분에서 이제 기대감을 내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 해외 수주 가능성도 얘기가 되나 봐요. 네, 네. 최근에 캐나다의 SMR용 단조 부품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해서 네. 이게 이제 올해 3분기 중에 매출로 인식이 될 예정인데요. 증권가에서도 이번 수주를 계기로 SMR 밸류체인에 이제 진입을 했다고 평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태용 받고 BHI도 살펴볼까요? 네, BHI는 발전용 기자재를 설계, 제작, 설치, 시공하는 발전 기자재 전문 기업인데요. 네. 이달 초에 여기도 이제 원자력 관련 기술력이 있어서 이달 초에 한국 수력 원자력과 468억 원 규모의 신한울 3, 4호기용 복수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 네. 복수기는 이제 대형 터빈에서 배출되는 증기를 냉각해서 다시 물로 되돌리는 원자력의 핵심 설비라고 합니다. 이제 그렇군요. 원자력 네네. 발전소의 효율을 높여주는 역할이라서 예. 이제 BHI 측은 대형 원전도 우리가 기술력이 있고 SMR이나 뭐 액화 천연가스 이런 다양한 에너지 인프라 영역에서 기술 개발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네. 그러면 정리를 하면 일단 태용은 그 말씀 주신 단조 기반의 그런 핵심 부품, BHI는 기자재 기반으로 이제 SMR 관련 장비를 생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특히 두 네. 기업 모두 아까 그 태용 설명드린 것처럼 매출처가 다변화되고 있고 네. 동시에 이제 SMR 관련 투자랑 기술 축적에서 조금 두각을 드러내다 보니까 네. 시장에서 이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랑 같이 재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 것 같고요. 예. 또 단순하게 뭐 테마주다 이렇게 보기에는 실제로 기술 역량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전을 직접 설계 시공하는 이런 중심부에서 그 주변 기자재 이런 부품까지도 온기가 확산하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이제 수치로도 신하영 기자가 언급을 해주셨고 저희가 차트로도 같이 살펴봤지만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더 갈 수 있을까를 궁금해 하시는데 주가 흐름은 어떻게 보면 됩니까? 네. 네. 지금까지는 어쨌거나 실적
조금 선행해서 주가가 움직인 정책 기대주 성격이 강했다고 보여지고요. 네. 이제 앞으로 실제로 글로벌 원전 사업의 부활이 뭐 얼마나 빨리 나타나는지 아니면 여기에 따라서 수주가 실제로 얼마나 들어오는지 이런 좀 실체가 있는 뉴스 플로우가 확인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주가가 같이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또 증권가에서도 우선 이런 기대감은 뭐 쉽게 꺼지기보다는 당분간은 갈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 예. 네, 삼성증권 보고서 보니까 최근에 급등세를 시연했지만 대형 원전 발주 증가, 뭐 4세대 원자로 개발로 이런 것들이 장기간 수요 개선세가 이어질 것인 만큼 또 무엇보다 탄소 중립이라는 글로벌 트렌드랑 전력 수요에 대한 대응 이 트렌드가 딱 맞물려서 당분간은 이걸 대체할 에너지원으로 원자력에 조명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진단을 내놨습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캐나다 가 있죠. G7 요 정상회의 이제 옵저버 자격으로 이제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됐는데, 네. 앞으로도 이제 국제 무대에서의 활약이 더 커지고 보폭을 더 키워갈 예정이잖아요. 어쨌든 요 수주라든지 뭐 어쨌든 해외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이런 것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연계해서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이미 이 대통령이 공약에서 SMR 육성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도 했고, SMR은 뭐 에너지 안보라든지 네. 친환경 이슈 이런 거랑도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또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주의 외교 이렇게가 되게 포인트로 많이 네. 짚어지는 네. 부분이라서 앞으로 순방 외교에서 조금 산업 수출의 대표 선수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원전 관련한 주들이 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외교 일정도 같이 체크해 보실 만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삼성호 온에어는 여기까지 들어볼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